대한민국은 쇼핑 공화국이고 그 안에서 반품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. 알리나 테무에서 그 타이틀을 걸고 한국 국내에 이제 엄청 이렇게 광고와 마케팅 공세를 펼쳤죠. 오죽하면 그 알리나 테무에 있는 판매자들이 알리 테무 본사에서까지 가서 시위를 할 정도로 이제 극성이었겠습니까? 네, 그만큼 반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로운 곳이 한국이다라고 이제 보는데요. 예,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반품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죠. 이 사골 같은 거 끓여서 먹고 남은 것들 가져와서 반품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. 특히나 여름에는 선풍기 구매해서 한참 더울 때 선풍기 다 쓰고 이제 반품 가능한 시점쯤 돼서 그제서야 반품할 버리는, 쓰고 반품하는 그런 이제 행포들도 많았죠. 그런 블랙 컨슈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도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씩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안에 반품하지 않으면 반품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거나, 실제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유로 반품을 하면 그에 대한 반품 비용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커머스 몰들도 그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이제 그 반품 관련해서 이제 반품률이 많다라고 하는 건 또 반대로 쉽게 충동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보니 이제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그 반품 관련해서 무료 반품을 또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놔야 또 충동 구매도 하고 이것저것 담아서 결제하고 하는, 일단은 발을 담그게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제 점점 불황이 심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한두 번 쓰다가 반품하는 그런 악성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제 골칫거리인가 봅니다. 물건을 한두 번 썼는데 그걸 반품해 버리면 이제 처치가 곤란하니까요. 그래서 뭐 반품 코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이제 고객들이 한두 번 쓰다가 바로 반품한 상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, 요즘은 AI가 이제 그런 반품하려고 하는 고객들에게 밀착 마크해서 그냥 사용하시면은 50% 할인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독특한 협상을 제시하는 건도 있다라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참 이제 흘러가는 거 보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경기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.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럴 수 있다, 뭐 반품 비용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그냥 관리해 가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그거조차 비용으로 인식이 되고 손실이다 라고 생각하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더 줄여 보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더 빡빡하고 여유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커머스 몰의 고객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이제 물 셀 틈 없이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곳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결국 그렇게 되면서 우리네 일상생활의 모습들도 변해가겠죠. 살펴보고 두고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잘 따져봐야죠. 잘 살펴봐야 되고 결국 어떤 시기든 간에 우리는 삶을 잘 좀 이제 다듬어 가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좀 현명하게 해야 이제 우리네 지갑 사정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이 반품을 또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이제 또 다른 이제 현상이고 모습이죠. 우리의 살아가는 이제 일상 생활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저는 2025년이 되면 중국의 차이나 커머스, 알리나 테무가 좀 더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많이 두드려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쿠팡이나 네이버 외에 나머지 중소 플랫폼들은 더욱더 아마 생존에 목숨을 걸 것 같고요. 이제 각 이커머스들조차도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보다는 이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. 그네들이든 일반 개인이든 뭐 다른 업종의 기업이든 간에 이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건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또 어떻게 소비를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? 연로가 아니 연호 쪽으로 이제 꼭 필요한 물건들만 사는 그런 생필 쪽으로만 아마 집중하게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상품들, 가심비 넘치는 상품들, 가실비 넘치는 상품들, 가실비는 실사용하는 이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고려해서 잘 따져보면서 아마 이제 소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예전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고 소비를 하는 모습들이 강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.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물건을 파는 셀러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고민해서 더 차별화된 상품, 더 고객의 선택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생존하기는 쉽지 않고 더욱더 아마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이 버티기 힘든 지금의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이 좀 더 알맞을까를 고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한 단면이고,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전체의 삶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결코 쉽지 않은 시대, 더 이제 고민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.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하며 선택하는데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내가 쓰는 이 만 원이 어쩌면 우리 가족의 이 밥 한 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, 우리 집 아이의 학용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쉽게 소비하기가 어렵겠죠. 그리고 꼭 새 상품을 사겠냐? 아까 말씀드렸던 반품된 상품들, 포장지 뜯었다가 다시 재포장한 상품들, 스크래치가 나는 상품들, 이런 것들은 원래 상품의 가격에 비해서 30%, 50%, 20%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한 것들도 잘 따져보고 잘 고르면 충분히 괜찮은 상품을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 그런 코너도 잘 활용하며 소비에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